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의정부 100병원이 의료진과 환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남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 곳곳으로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기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양주시 남면에 SRF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내 반대 여론이 거센데요. 해당 업체의 연료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던 양주시가 경기도 행정심판 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100병원이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과 환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까지 포함해 총 308명으로 이 중 30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 1명은 검체 불량으로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유로 22일 하루 더 병원을 폐쇄하고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19일 병동 5층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최초 확진된 이후 같은 층 간호사가 추가 확진돼 20일부터 병원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불법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남성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을 챙긴 피싱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 53개를 운영하며 310명에게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겠다며 10만 원의 예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해 1억 원 가까이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간부급 조직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남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 곳곳으로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기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2차 심사를 통과한 14개 지자체가 21일부터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각각 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엔 3개 지자체가, 경기도 환경에너지원에는 5개 지자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짧은 시간 안에 심사위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유치의 성패가 갈립니다. PT를 앞둔 대기실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바로 들어가시는데 좀 떨리시겠어요? 뭐 안 떨린다는 거짓말이겠죠. 지자체장이 직접 PT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예,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말도 전 더듬었는데 오늘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경쟁 지자체끼리 마주친 자리에선 뼈 있는 농담이 오갑니다. 다시 하시려고? 예. 부시장님 하는데 한 부대도 없어. 아유, 진짜 다 국장이 하는데. 지자체들이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발전의 특효약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천에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경우 임직원 수만 200여 명, 여기에 각종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사람까지 감안하면 기관이 옮겨가는 곳에 매일 수백여 명의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하루에 한 500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적은 건 아니죠. 뭐 일반 기업도 종사원이 500명이라고 하면 큰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 최종 유치 지역은 오는 25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경기도민의 긍정적인 평가가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인 63%에 비해 12%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도민이 84%로 집계돼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지역 화폐 경제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치료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정상 가동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6곳과 도내 보건소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운영돼 이곳에서 즉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 상황실과 당직 의료기관, 당번 약국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남면에 SRF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내 반대 여론이 거센데요. 해당 업체의 고형 연료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던 양주시가 경기도 행정심판 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초롱 기자가 전합니다. 양주시 남면에 SRF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A업체는 앞서 양주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3월 A업체는 양주시에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업체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업체는 양주시가 연료 사용허가 신청을 허가할 것과 만약 이가 기각될 경우 이전에 내린 불가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 시는 불가 통보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시의 해당 통보를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가 내세운 관계 법령이 환경보호 기본 이념을 담은 포괄적인 조항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진짜 아무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조금 넓게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또 도는 초미세먼지 농도 등 양주시가 제출한 각종 근거 자료로는 양주의 대기오염 문제나 발전소로 인한 예상 피해 등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업체의 고형연료 사용 신청을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든다면 다시 불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지정을 한 거죠. 근데 뭐 그쪽에서 뭐 더욱더 뭐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글쎄요, 그거는 제 능력 바뀐 것 같은데. 결국 양주시는 조건부 허가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그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양주시가 A업체의 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할 경우 발전소 가동까지 남은 승인 절차는 환경부 통합 인허가 하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예술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마음과 몸에 생기를 더해줄 전시회들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정부 문화재단은 현대 조각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야외 조각 전시 견생전을 진행합니다. 견생전은 보면 생명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스틸, 철, 레진 등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 수준 높은 작품 12점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의정부 문화재단 야외광장과 아트캠프 야외광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0년도 계절을 앞서 만나는 우리 야생화 전시회 자연 색채 속 야생화 심표 여행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새롭게 발굴한 관상식물인 부산 꼬리풀, 너도 개미자리 등 30여 종의 식물들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27일까지 관람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회천 2동 덕계 12통 개발위원회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그린 골목 활성화라는 슬로건을 부제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골목 상권이 활기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양주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가 온라인 패션쇼, 라이브 커머스 패션쇼를 통해 의류 판매에 나섭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패션쇼에는 이상봉과 장광효 등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 디자이너 작품이 선보이게 됩니다. 패션쇼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다음 달 9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이며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빈집 정비를 추진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빈집은 총 121개호로 가능동과 금호동, 호원동에 가장 많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 말까지 빈집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철거되는 빈집 자리에는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의회가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연천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위생용품이 중복 지원되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 벌초를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벌초 대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부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면 서울서 오면 한 상, 두 상 보고 오면 잘 경기가 안 나와요. 요즘은 거기 한 8만 원씩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놨다 얘기라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 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